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집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우리가 사야 할 건지, 팔아야 할 건지, 아니면 지속 보유해야 될 건지, 이제 뭐 고민스러운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씩 깊게 딥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제 강의는 늘 결론이 먼저죠, 그렇죠? 결론을 먼저 내는 두갈식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도 가격 급등에도 예상보다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이트한 동방수급, 네, 타이트하다, 그렇죠? 전기동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죠. 전기동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네, 수요가 많고 커머더티가 생산도 좀 적지만은 기존보다도 수급이 더 많아진 거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계획된 말레이 법인 증설만으로도 2025년까지 높은 성장이 담보될 정도이다. 이 말레이 법인 IMM이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동사에게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만간 구체화될 수 있는 생산 거점 확대, 이제 노스볼트, 유럽으로도 가죠. 감안하여 고성장의 폭과 기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 조만간 구체화될 수 있는 생산 거점 확대까지 감안하면 고성장의 폭과 기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주가가 모든 호재의 70% 이상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선반영 비율을 70으로 왜 받느냐? 이거 감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 시가총액을 약 15조 정도 보는데 지금 4.1조니까 거의 70%는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워낙 소재 부족에 시달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 중이며 소폭의 단기 조정 후 재상승이 전망된다. 그렇죠? 단기 조정 후 재상승이 전망.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 시가총액은 5조 정도이고 현재는 4.1조니까 주가로 하면 12만 원 정도 수준이면 동사의 1차 목표 가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보면 전기동 가격이 급등하면서도 워낙 타이트한 수급, 공급이 부족한 거죠. 수요는 많고 이러한 것들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다 뛰어넘을 만큼 호황이다. 그 다음에 동사가 몇 년 동안 많은 투자를 했던 말레이 법인이 드디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생산 거점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유럽으로 가서 동박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단점이 현재 한 70%는 이미 주가에 많이 녹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지만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목표 시가총액은 5조이다. 이렇게 결론을 간단히 내고 하나씩 세부적으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73,000원대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래 전고점 11만 2천원까지 찍고 지금 10만 4천으로 조정을 받는데 꺾이진 않습니다. 네, 약간 헤드앤숄더형의 위험이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이렇게 가서 12만 원까지는 한번 찍지 않을까. 이게 제가 보는 이 주식의 목표 주가입니다. 자, 수급 동향도 한번 볼까요? 네, 수급 동향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기관들 사죠. 자, 외국인도 사죠, 그렇죠? 네, 기관은 뭐 최근에 한 이틀 팔았지만 이건 뭐 시장 조정인 모습이 있지만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표를 2차 전지 설명할 때마다 꼭 여러분들에게 피카소 그림보다도 아름답다. 이 말을 하면서 이걸 꼭 붙여놓고 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봐야 이 종목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디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잘 인쇄를 하신 후에 자기 책상 위에 꼭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일진 머티리얼 볼까요? 전지박이 속하이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면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고 다음에 LG 화학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SK 이노베이션에는 공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조만간 뭐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유명한 자회사인 넷플릭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급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공급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더블 밴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크게 떠 있습니다. 일렉포일, 일렉포일. 뭐 한국말로 하면 동박이라고 볼 수 있죠. 체계 수준의 일렉포일을 주로 공급을 하고 있다. 매출이 약 90%가 일렉포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렉포일이 어떠한 시장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디 기업에 팔리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동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PCB와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을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해서 1987년에 설립됐다. 네, 일렉포일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이게 PCB와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것이다. 네, 크게 첫 줄에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를 강력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동사의 판매 중인 I2B 제품이 2차 전지 응급 집점체용이며 IC 제품이 PCB용 일렉포이드다. 즉 응급 지천제, 그다음 PCB용 이렇게 두 가지로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I2B 제품은 국내 고객사인 삼성 SDI, LG화학, 중국 BYD, 일본 무라타 등 세계 2차 전지 제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글로벌 기업들에 다 납품을 거의 하고 있네요. ICS 즉 PCB는 국내 고객사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인터플렉스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중국, 대만, 일반 등은 해외에도 납품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별도 기준 일렉포일 매출이 전체의 9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렉포일이. 네. 이 동사 일렉포일이 쓰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PCB, 인쇄 회로기판에 사용되죠. 이 PCB 약자는 프린티드 서큐트 보드 약자인데 절연성 폴리머에 일렉포일을 부착하여 에칭을 통해 미세한 회로를 형성하게 만들고 수동용 소자와 능동용 소자를 실장해서 만든 전자부품이 바로 PCB 인쇄 회로기판. 여기에 사용된다는 거죠. 네. 집전체는 뭐냐? 양극과 음극에서 전자를 외부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전체 골격을 유지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네. 2차 전지는 이 집전체가 사용되죠. 동박은 쿠퍼포일이라고 하는데 구리로 만든 얇은 막입니다. IT용 소재로서는 PCB 회로와 리튬이온 전지 음극 집전체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은 음극 집전체 2차 전지 영역에서 보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박이란 단어가 이 회사를 개념 정의를 이해하는 핵심 키포인트인데요. 이 동박, 영어로 일렉포일 또는 쿠퍼포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기술적으로 그리고 어떤 시장을 형성되고 있는지를 잠깐 알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는데 단순하게 주가만을 보거나 뭐 수익률을 뭐 보거나 영업이익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 구조적인 거,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이 제품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소재는 뭐가 쓰이고 어디에 쓰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 개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초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주식을 보는 것은 그렇지 않고 그 회사를 보는 것과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동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보고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박이라는 것은 황산 구리 용액을 전기 분해해서 만든 이건 뭐라 그러나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죠. 마이크로미터 이하 얇은 구리박이다. 네. 동박은 2차 전지 응급 지천체로 전기화학 반응에 발생하는 전자를 모으거나 전기화학 반응에 필요한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동박은 동박 적층판 CCL이라고 그러는데 거쳐 인쇄 회로기판에 쓰일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응급 집전체로 사용이 되고 있다. 크게 두 가지죠. PCB판하고 2차 전지 응급 집전체. 특수 일렉포일의 경우 IT용 소형 전지를 넘어 자동차용 2차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ES 등 2차 전지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다. 예전에는 인쇄 회로기판에 주로 쓰였지만 지금은 배터리 수요가 더 많다. 네, 중요한 포인트죠.
시장 조사기관 SN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13.5만 톤이었던 자동차 배터리용 동방 수요는 2025년에 74만 8천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네,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몇 배가 증가합니까? 거의 뭐 5, 6배가 증가하죠. 동박은 8마이크로미터가 주력이죠. 1마이크로미터가 세상에 0.001mm이죠. 머리카락의 15분의 1도 안 되는 두께다. 와우. 최근에 6마이크로미터 제품 수요도 늘고 있다. 워낙 얇다 보니 불량 가능성이 높고 공정도 까다롭다. 그렇죠? 첨가제에 따라서 동방 자체의 성능도 천차만별이다. 생산한 곳의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 공장을 지어도 제품까지 몇 년이 걸린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동박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아주 그런 고퀄리티의 고기술이 필요한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쿠퍼포일이라고 부르고 일본에는 전해 동박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1989년에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답니다. 이것을 일진 머티리얼즈가 제품을 상용화하게 되면서 수입을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네, 나름대로 회사가 내공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진의 국내 경쟁하는 SKC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학 소재 업체였던 SKC는 2019년 6월 기존 동방업체 중 아주 강자였던 KCFT를 현 SKC 넥슬리스를 인수합니다. SK 넥슬리스는 2025년까지 현 생산량의 5배가 넘는 17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네,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세계 최대의 규모인데 SKC가 증설 속도를 내면서 일진 머티리얼즈와 생산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1등이지만 2025년에는 SK 넥슬리스가 이제 1등 자리를 넘보는 거죠. 그렇다면 뒤집어 보면 우리 일진 머티리얼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투자를 하고 SKC와 한판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두 회사가 나름대로 국내에서 또 글로벌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2차 생태계 시장을 위해서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튼튼해지고 밸류 체인이 강해지고 인프라가 강해지면서 경쟁력이 더욱더 잘 생기고 그다음에 원가라든지 이런 면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의 변화, 동박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박은 아변 동박과 전해 동박 크게 이 두 개의 어떤 그 만드는 방법의 차이로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박은 음극재로 사용되는 흑연 등 음극할 물질과 바인더, 도전제 등 이런 것들을 혼합하여 만든 집전체입니다. 생산 방식에 따라서 아변 동박과 전해액 동박으로 분류되는데 두 방식 모두 PCB 2차 전지형 음극 집전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조 단가가 더 저렴하고 얇게 만들기 쉬운 전해액 동박이 아변 동박에 비해서 2차 전지형 음극 집전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변 동박이 현재로는 2차 전지 음극 집전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변 동박은 광폭과 긴 길이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고 전해액 동박은 제조 단가가 더 저렴하고 경박화에 유리하다. 네, 얇게 만든 이런 데 더 유리하다. 서로 다 장단점이 있는 제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해액 동박은 아변 동박에 비해서 광폭과 긴 길이로 만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해액 동박 업체들의 핵심 기술력 중 하나는 얼마나 넓게 길게 그렇게 만들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가 이 전해액 동박 기업들의 큰 어떤 향후에 먹고 사는 문제의 중요한 어떤 그 핵심 키포인트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박은 기술력, 레시피 핸들링이 중요하다. 레시피와 핸들링이 중요하죠. 동박은. 네. 동박의 기술력의 두 층은 레시피와 핸들링으로 부른답니다. 네. 레시피는 고객사에 필요한 물리적 성질 구현에 필요한 구리와 도금액 등의 재료를 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박을 잡아당길 때 생기는 저항, 인장에 얼마나 견디는지, 늘어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특성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정 물성 구현에 필요한 동박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경험이 회사 안에 풍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핸들링 기술은 동박을 얇으면서도 면적이 넓고 길게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동박을 다루기 쉬워 생산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와 핸들링의 개념이 현재 동박 기술력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동사의 투작 매력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타이트한 수급이 상승의 동력이다. 네, 하반기 동박 수급은 타이트한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2차전지 수요 전망치가 연초부터 지속 상향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동박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수출 가격이 연초 13.7달러에서 8월은 15.6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마이크론의 아주 고품질 동박 공급 계약 체결 등이 타이트한 수급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의 국내 라인의 경우 판가 이상을 고려하더라도 증설 없이 동박 수출액이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이는 가동률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진 동박 생산량을 예상해서 탑티어 전지박 업체들도 연초부터 증설 계획을 꾸준히 앞당기고 있습니다. SK 넥슬리스가 앞에도 이야기했죠. 25년까지 18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증산을 하고 있고, 중국의 링보왈슨이 25년까지 15만 톤을 증설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진 머티리얼도 당연히 증설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약간의 증설과 그 다음에 가동률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주요 동박 업체의 기존 증설 계획으로는 공급량이 충분치 않음을 의미한다. 네, 그렇죠. 동박은 라인 증설 및 가동 기간까지 1.5년 이상 소요되므로 단기간에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이것들이 현재 모여져서 동박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한국 동박 수출 평균 단가를 볼까요? 네. 꾸준히 오르다 살짝 있지만 여전히 11달러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전인 전기도 가격도 당연히 높아지죠. 네. 그런데 여기서 높은 비율하고 여기서 높은 비율, 그리고 향후에 더 갈 것이냐, 얘는 옆으로 길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서로 동행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투자 매력 포인트 두 번째, 수요 증가는 결국 이익 증가로 넘어갈 것이다. 당연하죠. 핵심 고객사인 삼성 SDI가 BMW향 젠5 전지와 리비안향 원통형 전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거 상장 때문에 난리 났죠. 그렇죠? 네,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3분기부터 일진 머티리얼즈의 말레이시아의 전지박 매출 증가가 가속화될 것이다. 삼성 SDI 지금 공급 중이죠. 그렇죠? 증설한 전지박 라인의 본격 가동으로 명확해진 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은 약 900억으로 전년 대비 75%나 증가할 전망이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제는 꿈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말레이시아 공장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로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2.8%나 상승한다. 영업이익률이 또 2.8%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또 말레이시아는 저렴한 전기료와 인건비 보조금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즉 말레이시아 공장을 지었던 게 신의 한 수이지 않았을까, 이 기업에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투자 매력 포인트 세 번째는 생산 증가는 결국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말레이시아 2공장 1만 톤 올해부터는 본격 가동하고 2022년 상반기에는 3공장도 가동 중이다. 국내 익산 공장보다 수익성이 우수한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량 증가로 외형 확대와 동시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올해 말 3공장 2만 톤 증설을 완료하고 총 4만 톤이죠. 1공장 1만 톤과 함께 중장기조 10만 톤까지 증설 계획이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연내 유럽과 미국에도 진출을 확정했다. 그렇죠? 네, 유럽에 전기차 시장이 있고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 당연히 이 동박 공장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헝가리 법인을 설립했고 2021년은 스웨덴의 노스볼트와 10년간
약 1.7만 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삼성 SDI 미국 배터리 셀 공장 투자 확정과 함께 동사도 미국 내 동박 공장 투자 계획을 확정할 전망. 이제 미국까지 가는 거죠. 그럼 국내에 익산에 있고 유럽에 있고 다음에 미국까지 3박자를 다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본사는 매출액이 동사 동박, 말레이시아, 일진건설, 유니스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업이익을 보면 연결로 올해 890억, 약 900억 정도의 이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내년에는 1300억, 거의 1500 수준이죠. 500억에서 800억으로 갔다가 1500억까지 숫자로도 우리 눈에 찍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고객들을 흥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돌아와서 전기도 가격 급등에도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이트한 동박 수급이 현재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에 현재 계획된 말레이버임 증설만으로도 2025년까지 높은 성장이 담보된다. 10만 톤까지, 지금 3만 톤 수준인데 1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거죠. 조만간 구체화될 수 있는 생산 거점이 확대, 미국까지 갈 것이고 그 고성장과 폭과 기간이 더 확대될 것이다. 다만 주가는 모든 호재를 70% 이상 선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워낙 소재 부족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 중이며 외국인과 국내기관이 소폭의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주가는 현재 4.1조에서 5조 수준까지 갈 것이고 주가는 12만 원 수준이 1차 목표 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12만 원까지 들고 계셔야 되고요. 신규 진입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은 아닌 것 같고요. 9만 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8만 원대까지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동사의 신규 진입은 비춥니다.